근데 먼저 여러분들 강의 진행하기 전에 우측 상단에 카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낸드랑 PCB와 관련된 자료집이 그동안 해부해놨던 분석해놨던 자료집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자료집, 후공정과 관련된 자료집을 또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클릭해 주시고 다 무료니까요. 무료 신청해 주시면 모두 다 그 자료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 드렸어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 오늘 또 그에 이어서 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가, 그리고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 멀티플의 확대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난리통에 이거 키코? 키코스? 정확하게 저도 한국 뭐 문화교류진흥원 이런 사이트예요. 거기서 이제 보고서 하나를 저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건데, 영국이에요. 영국 내 좀 문화 콘텐츠 수출도 많이 하는 국가이면서 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하나 선택했고요. 영국 내 한국 문화 콘텐츠별 이용 경험자 관련된 이야기예요.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영국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증가로 보는 분이 굉장히 커졌죠. 예능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판,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등 감소보다는 확실하게 증가한 부분이 크다는 거죠. 예능에 대한 또 소비가 굉장히 컸어요. 영국 내에서.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접촉을 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물론 뭐 아마존 프라임과 유튜브 프리미엄 등등도 있지만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니까 유튜브라고 봐야 되겠죠.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예능 이런 쪽은 뭐 넷플릭스가 많았고 유튜브랑, 음악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줘요.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가 코로나 시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시국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적인 호감도, 영국 내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많아요. 예, 뜻밖이었습니다. 뷰티 제품도 많았고, 영화 뭐 당연히 많고, 예능도 굉장히 높은, 패션 제품도 많고, 높은 수준의 어떤 소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요. 넷플릭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잘 먹히다 보니까 한국 투자 금액을 2020년도에 3천억, 2021년도 6천억, 2022년도 1조 원 이상을 예상한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디즈니, 또 애플 TV 등등 수많은 아마존 플러스 프라임 등등 많은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한국의 컨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잘 먹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뭐 많이 흥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뭐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니까.
근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애플 TV를 통해서 파친코, 요게 또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고 있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또 여기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2021년부터 넷플릭스 라인업인데요.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드라마나 뭐 영화들이 줄지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뭐 문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보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예. 이렇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너무너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문화를 수출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지금 보고 있고 북유럽에서도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일본, 뭐 동남아시아 등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관광 서비스 산업의 어떤 도약기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는데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그랬어요.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모두가 동경하고 그들의 문화를 많은 부분 학습하는 그런 배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요. 관광 서비스와 같은 이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에 달해요. 영국도 80%에 달하고 영국도 문화 콘텐츠 강국이죠. 그리고 일본도 70%에 가깝고 독일도 70%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60% 미만에 머물러 있고요. 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아마 지금 헐리우드 문화 콘텐츠를 유일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영화, 드라마 등등. 뭐 BTS를 기반으로 한 뭐 대한민국 K-팝도 마찬가지고 블랙핑크 등등. 전 세계에 이런 국가가 없죠. 과거 영국이 2위였는데 영국을 대한민국이 지금 앞서고 있고 문화 콘텐츠 수출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견줄 만한 국가.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금 계기라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요? 그럴까요? 제가 잠시 후에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문화 콘텐츠 수출국,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어요. 국민 수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튼 그런 현재의 흐름인데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논리는 바로 요 드라마에서 볼 수 있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열풍을 일으킵니다. 그게 2013년도 4분기였어요. 그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도 중국 내에서 인기를 몰아치다가 이 별에서 온 그대가 말 그대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해인 대한민국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2014년도부터 바글바글하기 시작해요. 엄청 명동은 뭐 난리 부르스였죠. 난리 부르스. 그때 화장품, 뭐 면세점, 카지노 등등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무섭게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8만 5천 원에서 시작한 아모레퍼시픽은 45만 원까지 2년 동안의 랠리가 이어지고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열어놓자라는 거예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인바운드 여행, 대한민국에 방한하는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다 누워져 있어요. 너무 싸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서비스 강국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관광 서비스 강국,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위한 그 시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봐요.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제가 이 인바운드 관광을 분석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느끼려고 노력을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많은 유튜버들이 깜짝 놀래요. 와, 진짜 우주선 안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첨단, 굉장히 깨끗하고 첨단의 시스템. 여기에 많은 부분 놀라는 것 같아요. 로봇도 있고 등등. 그 안에 또 이제 기차가 들어오죠. 지하철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간다는 거죠. 이것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죠.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그 흥미로운 모습들. 그리고 치안. KBS에서 시작했던 뭐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인가 본데요. 거기서 식당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가도 다시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또 외국인 유튜버들이 많이 실험하는 게 외국계 방송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실험하는 게 카페에서 물건 두고 가보기 뭐 이런 거 실험하거든요. 근데 너무 치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놀라워해요. 우리 솔직히 카페 뭐 누구 남의 물건 건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안 건들죠. 뭐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여전히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던데 대한민국은 그런 문제가 없죠. 치안이 잘 유지되는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치안이 정말 좋구나. 한 가지 브라질과 한국의 차이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꿀팁이라는 뭐 유튜브에서 캡처해 왔는데요. 아내가 휴대전화랑 중요한 서류들을 놔둔 걸 깜빡했다가 30-40분 뒤에 찾으러 갔는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브라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브라질에 가면 항상 조심해야 하죠. 한국이 치안이 굉장히 잘 유지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방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5년, 16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치안 1위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좀 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뭐 여전히 치안 1위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 세프티 인덱스라고 하더라고요. 85.69로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대한민국 치안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 산업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야경인데요. 이 서비스 산업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관광 산업이니까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플도 벌어들인 거 대비해 가지고 멀티플을 확대해서 성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계산해서 바라보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산업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조금 열어놓고 지금부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대하게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할 시간은 안 되고 먼저 방한이니까 인바운드니까 호텔 카지노 산업부터 봐야 되겠죠. 호텔과 카지노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예요. 인천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호캉스 이래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집사람이랑 좀 갔다 오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좀 같이 갔다 오고 싶은데 뭐 제 직업인 만큼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갔다 오고 싶어요. 축구장 46배의 넓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종도. 여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극찬하시던데요. 넷플릭스 얘기 나옵니다.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솔로 지역. 여기에 배경처로도, 배경 건설물로도 건물? 그걸로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1박에 그때 뭐 여기 나왔던 그 호텔 룸이 있었나 봐요. 1박에 뭐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났는데 아무튼
솔로 지옥 이것 때문에 파라다이스 시티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위치인데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오늘 그 낮에 캡처하다 보니까 조금 막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라다이스 시티까지 2.2km밖에 되지 않아요. 2.2km. 4분이면 택시 타고 4분.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길 뚫리면 뭐 사자마 걸어와도 된대요. 걸어오면 25분. 제가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죠. 외국인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돌아갈 때 투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참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파라다이스 시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 부산, 파라다이스 시티, 워커힐, 여기에 원래는 카지노 기업이죠. 호텔은 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호텔뿐만 아니라 카지노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VIP 고객들을 상대로 한 전문 카지노 기업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드라백이 완전히 뭐냐, 교포 전문, 관광객이 아니라 교포 전문 카지노로 바뀌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사실상 실적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걸리는데요. 워커힐 파라다이스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여기가 1960년대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지노인데 여기도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방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카지노 기업을 딱 투자하려고 할 때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VIP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선시티, VIP 정책 고객들이 가장 많은 카지노 업체, 마카오 카지노 업체 1위가 바로 선시티였습니다. 정책 고객들이 많은, VIP 고객들이 많은, 일반 대중적인 고객들 말고요. 돈 많이 쓰시는 분들. 이게 1위가 마카오에서 1위가 선시티였는데 갑자기 중국 당국이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시티 CEO가 체포되고요. 불법 도박 도운 혐의, 불법 원정 도박 운영 뭐 이런 이야기를 두고서 중국 당국이 체포해 갔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마카오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그리고 탁춘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탁춘 그룹이라고 여기도 2위였어요. 마카오 2위 정켓 카지노 업체인데 여기 대표도 1월 달에 체포가 됩니다. 2022년도 마카오에 대한 규제를 중국 당국이 강화하게 되니까 야, 이거 어렵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대한민국이 마카오보다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가깝대요. 그 동북아 쪽에서 오히려 한국으로 이 정책 관광객들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겠죠. 리오프닝 시대가 오니까 그 이후에 VIP 관광객들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스 관광객들은 증가했는데 매스 플러스 슬롯은 증가했는데 VIP 쪽이 조금 쪼그라들고 있는 부분. 요 쪼그라든 부분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 반사이익을 얻게 되면 주가가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충분히 싸니까 매력적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요즘에 이 제주도가 난리예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죠.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깝고 이쪽에다 카지노를 경영하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을 한번 보자. 그리고 제주도가 글로벌 시장에 되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넷플릭스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 여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정우현인데 여기서 배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너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주도가 한국의 하와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주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티빙에서 먼저 했나요? 우리들의 블루스. 저도 일화만 봤는데 학수구 은인가요? 은희수산 사장님. 이게 재밌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말에 봐야 되겠어요. 이게 업무가 마비돼가지고 이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데 여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순위가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관련된 제주도의 급부상. 그러면 제주도의 카지노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바로 롯데관광개발은 어떤 호텔을 가지고 있는가? 호텔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적이겠죠. 제주 드림타워라고 해가지고 스위트룸이 1,600개씩 정도 되고요. 카지노도 테이블이 148대, 슬롯머신이랑 뭐 ETG 합쳐가지고 261대, 정캡 VIP 테이블 25개, 정캡 VIP들을 전문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켓이 돈이 되거든요. 일반 매스 관광객들은, 대중적인 관광객들은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 비용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그 이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커요. 이 호텔이. 아무튼 하얏트가 경영을 하고 있고 호텔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주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11분, 제주공항과 가까워요. 11분. 길이는 4.6km. 이 길이 막혔네요. 오늘 제가 캡처할 때. 길이 뚫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지역에 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의 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이거. 마카오에 알려져 있는 정캡 VIP들을 전문적으로 모셔왔던 어떤 실무진들을 다 내부 인사로 영입을 해놓고 요쪽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는 무비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중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깝고 마카오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상해에서 마카오 가는 것보다 제주도 오는 게 더 빨라요.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카오 마카오가 아니라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는 카지노 시설이 이렇게 매스와 VIP로 나눠지는데요. VIP 쪽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안 넓은데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정캡 VIP 전문 카지노로 육성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카오 인사들을 다 모시고 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뭐 봉쇄령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뭐 어차피 그쪽이 다시 풀린다라고 하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다른 카지노 업체들보다 매력적인 게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많이 두는데 카지노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주 드림타워는 다 자기 소유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매력적이 있어요. 임대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호텔 자체가 하얏트 호텔에서 경영하는데 굉장히 뭐 랜드마크로서 하얏트 호텔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하얏트 호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하얏트 호텔이에요. 그게 제주도에 생긴 거예요. 롯데관광개발.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당연히 이제 GKL 넘어가려고 하다가 GKL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호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첫 번째 제주도와 서울에 특히 서울에 이제 이 호텔신라가 유명하죠. 저도 뷔페 먹으러 가끔 가는데 이 동서양의 조합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호텔로도 유명하고 제주도 호텔은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제주도의 날씨, 야외 풍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알려져 있는 호텔입니다. 대한민국 뭐 호텔로 치게 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호텔인데요. 근데 이제 서울 쪽은 당연히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신라 호텔 투숙률 보게 되면 많이 안 좋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거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안 좋긴 안 좋았지만 서울만큼은 아니었어요.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제주도 쪽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업한테. 이 기업에게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죠. 면세. 호텔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면세점인데요. 면세점의 매출이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에. 2020년도, 2021년도. 서울점, 제주점, 신라 아이파크점, 이렇게 시내 호텔 신라는 면세점을 가지고 있고,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홍콩 챔라콕 공항, 마카오 공항, 그리고 푸켓점 등 이렇게 완전히 면세점 토탈 업체로 급부상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 그 면세점이 인바운드 관광객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 관광객,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는 거,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모든 것에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호텔 신라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화장품인데, 뭐 그런 맥락으로 어차피 이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면세점 가서 화장품 구매하는 사람들 급증하겠죠. 그것까지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호텔 신라의 매출액도 V자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서부 T&D도 용산에 드래곤 시티라는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텔도 큽니다. 1,700개실이나 돼요.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요 기업, 요것도 당연히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 호텔 뭐 잠만 자냐? 아니 그거 아니죠. 제가 서두에도 요 얘기를 보여드렸죠. 음식, 대한민국 K 콘텐츠가 지금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별 관광 관련 업종 전년 대비 증가율 현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2019년도 자료입니다. 요식이 급증했어요. 한국의 문화,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라면 먹고 그 치킨 먹고 한식 먹고 불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급증한다라고 하면 요식이 당연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술 좋아하는데 치맥 관련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치맥하면 교촌 F&B죠. 교촌 F&B.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당연히 배달이 많았으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었지. 리오프닝 시대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국내 가맹점수 증가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1,337개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업체인 건 맞아요. 최근에 곡물이나 육가공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가지고 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성장폭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국가별 매장 수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인기가 많네. 이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치맥이 인기인가 본데요. 아무튼 이쪽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미국 등. 근데 이거는 뭐 솔직하게 저는 해외 쪽은 잘 모르겠고, 실적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했던 건 사실이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돈 쓴다. 외식 문화, 대한민국 붐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요쪽 관련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 열어놓자.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는 올해 벌 수 있을 거란 추정이 있는데 3,800억 정도니까 무난하게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제가 흥미로운 종목 하나만 최근에 또 발굴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류나 화장품 소비 쪽에서는 이쪽이 한번 큰 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파다 보니까 태평양 물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고루한 기업 아니냐? 저도 이 종목 원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쪽에 이제 생산 거처를 두고 있는 의류 OEM, ODM 전문 업체예요. 고객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타겟, 뭐 언더아마, 폴로 라프로렌 뭐 이런 기업들 상대로 이제 의류를 제조해주는 업체인데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H&M, 뭐 그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블랙야크, 네파,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 아이더, 아이더라고 하는 읽는 거 맞죠? 이런 거 이제 OEM, ODM 해주는 업체인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매출액이 2019년도 기준으로 1조 원 가까운데 영업이익률이 아주 개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조금만 개선하게 되면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해가지고 1,200억대의 시가총액은 자랑하는데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만 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안 돼요. 6천억 뭐 이런데 시가총액은 7천억이에요. 7배가 높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최근에 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원가 절감, 영업이익률이 5%만 개선된다라고 하면 500억 정도는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00억은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 개선되는 거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태평양 물산 원래 이제 의류 쪽 설명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은 인바운드 관련된 것들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요거까지 첨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관광 서비스 산업의 강국으로 부상될 가능성. 저는 대한민국이 참 매력적인 국가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되게 그 애국자 같죠? 애국자예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육사라는 저항 시인 아시죠? 원래 본명이 이원록인데 저희 집안 형님입니다. 집안 형님. 독립운동가 집안 형님이에요. 누구보다도 애국자라서 대한민국이 관광 대국이 되기를, 관광 서비스 대국이 되기를, 선진국이 되어서 그 이름이 전 세계를 떨치기를, 전 세계에 떨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니까. 이런 분들은요. 네이버에 제 이름 아시죠? 이경락. 경락 마사지 치지 마시고 이경락 딱 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원래 제가 이거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클릭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나오는데 이경락 스페셜이 나오죠. 여기에 무료 신청하러 가기가 있어요. 기업 탐방 정보와 IT 자료집 제공.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착순 2,000분께 기업 탐방 정보 및 IT 자료집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업 탐방 갔다 온 자료도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시다면 02-3490-4616 다 무료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2,000명 안에 꼭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